네, 잘 쉬었습니까? 시간 이어서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의사소통의 일반 원칙으로서 레드필드가 제시한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료성의 원칙으로 내용이 쉽고 정확하며 평이한 문장이어야 한다. 일관성의 원칙으로 정보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 적시성의 원칙으로 의사 전달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정량성의 원칙으로 정보의 양이 적당해야 한다. 다섯 번째, 분포성의 원칙으로 정보가 대상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적응성의 원칙으로 현실에 적합해야 한다. 일곱 번째, 관심과 수용의 원칙을 가지고 상대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수용력이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명료성의 원칙. 의사소통의 원칙이니까요. 명료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내용이 쉽고 정확하며 평이한 문장이어야 된다. 굉장히 뭔가 어려운 문장이면 안 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은 의사소통할 때 명료해야 한다. 명료해야 한다. 정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일관성의 원칙. 의사소통의 정보는 모순이 없어야 한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정보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적시성의 원칙입니다. 적시성의 원칙인데 의사 전달이 적기에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 전달이 적기에 잘 이루어져야 한다. 정량성의 원칙. 정보의 양이 적당해야 한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적당한 양이어야 하지. 너무 많은 양을 전달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정보의 양이 적당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분포성의 원칙으로 정보가 대상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 그 대상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적응성의 원칙으로서 그 정보가 현실에 적합해야 된다. 나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관심과 수용의 원칙을 가지고 상대가 주의를 끌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수용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의 원칙, 관심과 수용의 법칙, 이 7가지 법칙, 명료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적시성의 원칙, 정량성의 원칙, 분포성의 원칙, 적응성의 원칙, 관심과 수용의 원칙, 이 7가지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훈련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인데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으로 팀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효과적으로 경청한다. 질문을 자주 한다. 타인의 정보 요청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팀원과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공유한다.
자신과 팀원의 비언어적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팀워크를 위한 의사소통입니다. 팀워크이라고 하는 단어, 팀워크를 위한 의사소통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팀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효과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또 경청이 나왔네요. 질문을 자주 하고요. 타인의 정보 요청을 인정하고 수용하고요. 팀원과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요. 자신과 팀원의 비언어적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 시간과 이번 시간을 걸쳐서 공감과 경청만 잘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코칭 리더가 되자. 코칭 리더는 코칭 적용을 위한 기본 전제가 있는데, 코칭의 기본은 신뢰이다. 코칭의 목적은 변화이다. 코칭은 개인이 주체로서 상호 발전에 중점을 둔다. 여러분, 코치, 우리가 축구 코치,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코칭, 기본은 신뢰입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는 신뢰 관계여야 한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사가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뢰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 코칭의 기본은 신뢰이다. 코칭의 목적은 뭡니까? 변화이다. 변화. 코칭의 목적은 변화이다. 그리고 코칭은 상호 발전에 중점을 둔다. 코칭은 상호 발전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코칭의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코칭의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코칭이 되려면, 여기서 코칭이 되려면 신뢰 관계가 있지 않고는 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실 신뢰 관계이죠. 그러면 리더십도 마찬가지이죠. 어떻게 하면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면 사실 신뢰관계의 구축이죠. 신뢰관계만 구축되어지면 굉장히 그 어떤 것들도 쉽게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가 있죠. 사실 그게 어려워서 그런 것이죠. 코칭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칭을 성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코칭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요. 코칭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통해 성과 향상을 꾀하고요. 코칭은 사람 중심의 기반을 두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요. 코칭은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대화를 필요로 하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겸허해야 하고 조화 균형을 요구한다. 그리고 코칭은 자기 책임을 요구한다. 자, 여기서 코칭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무엇을 할 때 주관적인 것을 가르치다 보면 각자의 주관이 너무 강하게 서게 되면
그 사실 일반화 시키기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킨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또 다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그래야 할 때는 갈등 관계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칭, 가르침에 있어서, 코칭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자신의 주관을, 자신의 경험을, 물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너무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가 많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게 코칭이고요. 객관적인 자료. 두 번째, 코칭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통해 성과 향상을 꾀한다. 조직 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통해 성과 향상을 꾀한다. 코칭은 우리가 축구 코치할 때 그 코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축구 대표팀이라고 한다면 축구 대표팀을 더 잘 훈련시켜서 뭐 좋은 성적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조직 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과의 향상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코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향상시킨다. 또 우리 축구를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코칭은 사람 중심의 기반을 두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 코칭은 사람 중심의 기반을 두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코칭은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코칭은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이야기가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필요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어떤 성과가 필요할 때,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드라이빙이 필요할 때, 그때는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수준이 거의 평등한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유지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요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과정을 서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원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대화를 필요로 한다. 대화를 필요로 한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카리스마틱 리더십이에요. 근데 일방적인 지시만 아니다. 대화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칭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칭에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코칭은 겸허해야 합니다. 코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겸허한 마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칭은 겸허해야 한다. 그리고 코칭은 조화와 균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코칭은 조화와 균형을 요구한다. 그리고 코칭은 자기 책임을 요구한다. 그래서 코칭은
자기의 책임을 요구한다. 코칭이 분명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은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면 그 카리스마 리더십, 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 리더가 다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무한 책임이죠. 그런데 코칭에 있어서는 모든 조직원들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리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성과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코칭 방법으로는 첫 번째, 행동을 관찰해 역량 수준을 추론하고요. 코칭을 위한 주요 업무 요소를 설정하고요. 현장 코칭을 하고요. 직원의 행동 변화에 중점을 두고요. 목적에 맞는 피드백을 한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행동을 관찰해 역량 수준을 추론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모든 리더십의 사실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의 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이 5밖에 안 되는데 10의 일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해낼 수가 없고요. 또 10의 일을 할 수 있는데 5밖에 안 주는 것도 사실 여러분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 사람의 어떤 역량을 잘 이렇게 살펴보아서 역량만큼의 일을 맡겨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요소를 설정하고요. 현장 코칭을 하고요. 말만 이 책상 위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코칭을 하는 거고요. 또다시 말하면 직원의 행동 변화에 중점을 주고요. 목적에 맞는 피드백을 한다. 그래서 코칭에서 여러분 축구 혹시 뭉쳐야 찬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TV 뭉쳐야 찬다에 보면 그 축구를 전혀 안 해본 여러 물론 레전드들이긴 하지만 뭐 야구, 뭐 유도, 뭐 체조 하다 그런 여러 씨름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환 감독이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피드백을 주잖아요. 피드백은 줘야 돼요. 그건 리더의 역할입니다.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서 행동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행동 변화가 일어나죠. 지금은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물론 처음보다 좋은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어쨌거나 처음보다는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피드백을 한다. 그게 코칭이죠. 사실 그게 코칭. 올바르게 맞는 피드백을 해주는 그게 코칭이죠. 성과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코칭 방법을 했습니다. 코칭 스킬 개발을 위한 방법이 있는데 직원들의 요구와 개인적인 계획을 들어주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요. 직원의 성장을 위한 육성 계획을 함께 만들고요. 성과가 없는 직원의 경우 그의 행동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고요. 직원들이 넓은 시야를 갖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원들의 요구와 개인적인 계획을 들어주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리더 자체가 벌써 좋은 리더예요.
예, 벌써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회사 리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필요한 리더십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요구, 또 직원들의 어떤 계획, 개인적인 계획, 이러한 것들을 들어주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나는 바빠, 귀찮아 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성장을 위한 육성 계획을 함께 만든다. 육성 계획을 함께 만든다.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육성 계획을 만든다. 성과 없는 직원의 경우 그의 행동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는다. 성과 없는 직원이라고 해서 잘라버리고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성과 없는 직원의 경우에도 그의 행동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준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직원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도와준다. 직원들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또 성장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코칭 리더십 했습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칭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아마 이 코칭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강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